자, 악성코드 랜섬웨어로 인해서 PC에 저장한 문서나 파일 등을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은 물론이고요. 기업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동아 권명광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 어린이날인데요. 네, 어린이날이네요. 바쁘실 텐데 출연하셨어요. 차라리 외부에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사전투표는 하셨어요? 어제 하려고 했는데요. 네. 오늘 안 그래도 방송 끝나고 바로 하러 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악성코드 랜섬웨어 얘기 좀 오늘 하죠. 네네. 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는데요. 이 랜섬웨어 정확한 설명, 용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랜섬은 말 그대로 인지를 뜻하는 단어고요. 네. 그다음에 웨어는 그 악성 코드를 뜻하는 멀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더해서 랜섬웨어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갑자기 PC를 켰어요. 제가 네. 아침에 일을 하려고 뭐 PC를 켰는데 파일이 갑자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던 파일 모양에서 바뀝니다. 내가 원래 알던 파일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팅은 됐는데. 네, 부팅은 됐는데 파일이 안 열리는 거죠. 뭐 문서를 열려도 안 되고 네. 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뭐 후배 기자들이나 뭐 어떤 후배 직원들한테 받았는데 한글 파일을 더블 클릭을 했더니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하나 가운데 화면에 뭐가 뜹니다. 팝업 네. 창으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파일을 열려면 돈을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인질로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불법 행위네요. 아닙니까?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네. 당연히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는 불과 한 작년 초반만 해도 해외에서는 네. 엄청난 이슈가 됐는데요. 그래요? 작년 4월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좀 이슈가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최근에 피해 사례를 조금 제가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네. 올해 1분기에만 랜섬웨어 관련해서 피해 민원 접수가 들어온 게 990건이고요. 2015년 전체가 77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오히려 재작년보다 아예 수치를 넘어선 거고. 석 달 만에 그렇게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1분기는 176건인데 5.6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한국 로컬화, 한국 시장에 맞는 랜섬웨어가 이제 다시 재생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라는 건 이 PC 상태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게 조금 다르고 유럽에서 사용되는 게 다르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한글 파일이 많잖아요. 한글 파일까지도 이제는 인질로 잡아서 아예 그렇게 약간 변종 랜섬웨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면서 메시지가 이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뭐 돈을 지불하시오. 네, 맞습니다. 연락처까지 있습니까? 그 연락처까지 아예 넣어놓진 않죠. 아유, 그러면 이렇게 정말 바보인 거죠. 그 연락처 추적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글로벌에서 작년 초였죠. 가상화폐, 그러니까 PC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사용하시는 가상화폐라는 게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어요. 그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종의 가상 계좌거든요. 그리고 그 계좌를 추적은 할 수 있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파고 들어가는, 뭐 쉽게 얘기하면 비속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뭐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교묘하군요, 그죠? 아주.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좀 등장을 해서 세무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후배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메신저로 연락을 아예 그냥 4, 5년 동안 연락이 안 됐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니 랜섬웨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냐. 제가 이제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주임님, 세무서에서 일하는 주임님이 드라마를 보다가 랜섬웨어가 걸려서 사무실에 있는 전체 PC가 다 암호화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몇백억 원짜리 소송 문서가 암호화 걸려버린 거예요. 이야. 피해는 상상을 불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뭐 최대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뽐뿌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 뽐뿌에서 랜섬웨어가 유포가 되는 바람에 그 뽐뿌는 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즐겨 찾는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제 다 걸려버린 거죠. 랜섬웨어가 무서운 건 내 PC에 걸렸을 때 내 PC만 동작을 해서 암호화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맞물려 있는 모든 PC에 랜섬웨어가 유포가 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무실 회사가 다 마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걸린 사람은 얼마나 안절부절. 그러면 반이 비트코인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고요. 근데 엄밀하게 다시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주면 풀어줄까요? 안 풀어줍니다.
사실 그 랜섬웨어를 유포한 당사자도 그게 비트코인 어떻게 푸는지도 잘 몰라요. 랜섬웨어를 푸는 방법을 모르는 범죄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뭐 말씀드리자면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일단 예를 들면 그 아까 사례처럼 네. 세무사에서 그런 일이 걸려버렸어요. 네. 그럼 공 기자한테 연락해서 해결했나요? 그때? 해결이 안 됐죠. 안 됐어. 그럼 어떡합니까? 정말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비트코인 아까 전에 입금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비트코인을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뭐 계좌를 만들어서 은행이면 뭐 계좌가 통장을 만들어서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드는 과정이 한 며칠 정도 걸립니다. 원래대로라면 통장이 만들어진 계좌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최근에 한 사례인데 비트코인 측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급하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업무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비트코인 측 그 관계자가 아예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혹시 랜섬웨어 때문에 연락이 오신 거냐? 맞다 그러니까 그럼 바로 계좌를 열어드리겠다. 그 정도로 사례가 많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관계자 측에서도 이게 지금 심각한 범죄 위협으로 오는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거고. 네. 글쎄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딱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걸렸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는 방법조차를 모르는 랜섬웨어 유포자들이 더 많고요. 그 비트코인만 먹고 떨어진다. 네, 그냥 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더욱더 철저하게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뭐 해커라든가 그런 사람들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단에서 이게 워낙에 이슈가 돼서 NMR이라고 No More Ransomware예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 경찰, 인터폴까지 등장을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경찰청도 그 집단에 가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동안에 랜섬웨어가 좀 많이 유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검거자들을 많이 잡았어요. 인터폴도 그렇고 글로벌에서도 경찰 사법 집단들이 많이 잡았는데 이 유포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풀 수 있는 툴은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는 계속 변경되면서 유포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풀리는 겁니다. 재수 좋으면 풀리는 거고 그 아까 지금 방금 말씀 뭐 NMR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검거자들 툴을 통해서 풀어봤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정말 포기하는 게 오히려 그럼 이제 공 기자 말씀대로 감염되지 않는 길밖에 없는 건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감염되는 것 예방할 수 있는 어떻게 감염 경로가 되는지 그런 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랜섬웨어는 정말 간단한 건데요.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 인터넷 즐겨 하시잖아요. 광고 같은 거 많이 뜨는 거 아시죠? 무슨 배너 광고 같은 것들 많이 뜹니다. 뜨잖아요. 그게 다 이제 플래시를 기반으로 과거에 많이 귀찮아 죽겠어요, 아주. 제작이 됐는데 이 플래시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을 내려받거나 내가 뭐 실행해서 뭐 파일이 걸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웹페이지만 들어가면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무섭네요. 드라이브 투 바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그 보안 취약점을 노린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집에 PC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있죠. 운영체제를 뭘 쓰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저 윈도우 사용하시죠? 버전은 모르시죠? 버전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윈도우는 이제 10까지 나왔고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패치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윈도우 XP나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어요. 윈도우 7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안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가 나왔는데 과거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보안이 취약하다는 얘기죠. 이미 그만큼 많이 사용됐고 해커들이 많이 뚫어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뭐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 내가 뭘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윈도우 사용자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최근 들어 뭐 19, 뭐 9, 8, 7 쭉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는데 그걸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수록 보안에 안전한 거고요. 과거의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어디 가서 랜섬웨어 걸렸다 그래도 남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을 탓해야 하는 실정인 거죠.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약간 이런 어떤 공짜 소프트웨어나 과거에 사용되던 어떤 범용적인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 좋은 최신 버전일수록 보안이 높고요. 당연히 이제 기능도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습관화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조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메일로 이상한 링크 오면 열지 말아라. 그거는 안 열어요. 네. 그리고 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공짜 홈페이지나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언제나 하잖아요. 그런 것들만 하나하나 지켜내신다면 충분히 랜섬웨어 좀 그래도 광고는 있잖아. 광고는요. 어떤 이제 광고? 광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본문을 이제 텍스트를 보다가
잘못 클릭해서 광고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거는 예. 이제 국내 보안 담당자, 광고 책임 담당자들의 인식이 좀 개선이 네. 돼야 되는데요. 너무 이 업계가 영세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예를 들어서 한 건 클릭당 네. 10원에 주는 광고가 있고 1원에 주는 광고가 있으면 10원짜리를 좀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의 차이인 건데 네. 모두가 좀 마음으로 좀 다잡아 나가야 하는 단계인 거죠. 광고 서비스 업자도 그걸 알 텐데 도저히 안 되는 거군요. 그건 할 수. 바뀌지가 않습니다. 기존 광고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네. 한번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을 바꾸려면 그만큼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업계 전체가 좀 상생하면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건데 조금 안타까운 공 현실이에요. 기자 말씀대로 하면 일단 좀 그 버전을 윈도우라든가 익스플로러로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버전 업 시킬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돈을 좀 들여서라도. 맞습니다. 특히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사용자의 윈도우라든가 개인 사용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원래 원천 불법입니다. 그렇죠. 예.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기업이 어떤 피해를 봤을 경우 이 해당 업체한테, 보안 업체한테 피해를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거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네. 봤다. 어떻게 보면 보안도 되는 거고. 네.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라든가 특히 맞습니다. 광고 이런 거 맞습니다. 클릭하지 말아라. 괜히 공짜 좋아하다가 이거 큰일 난다 이거지. 사실 광고는 클릭을 떠나서 보기만 해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홈페이지 운영하는 보안 책임자들의 인식이 전환이 가장 시급합니다. 네. 자, 하여튼 상당히 뭐 대책은 나오겠죠. 그래도 랜섬웨어 이런 식으로 무방비로 이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 해킹이라는 거, 랜섬웨어라는 것, 그 전에는 뭐 바이러스도 있었고, 네. 뭐 멀웨어, 악성 코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막아온 거죠. 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사상으로도 그렇고 과거에 여러 방송에서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해커가 마음 먹으면 안 뚫리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발전이에요. 뚫리면 막고, 뚫리면 막고, 뚫리면 막는 게. 원래 뭐 개발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버그가 없는 게 버그다라는 네. 얘기들을 합니다. 버그가 없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발전되는 속도인데 물론 이제 어떤 악성 코드가 등장을 하고 랜섬웨어가 등장을 하면 그것을 방지하는 것도 바로바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더 빠른 대응 같은 것들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얘기 들었다고 뭐 오늘 당장 들어가서 메일 한번 안 열어보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우리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네. 충분히 대응은 되고 있으니까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그래도 불분명한 URL이나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그리고 최신 소프트웨어, 최신 운영 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업. 내 중요한 파일은 꼭 한 군데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네. 뭐 보조 외장 하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해서 클라우드라 그래서 인터넷에 다 저장할 수 있는 글쎄 공간이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런 곳에 저장을 해 놓는 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였습니다.